남구가 최근 건설한 공공시설 가운데 적자 투성이인 곳이 많아서 재정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또 어디가 그렇습니까? 네, 남구청이 지난 2017년 개장한 태화강 동굴피아가 대표적인 적자 시설인데요. 개장 당시 무료로 운영했을 때만 잠깐 사람들이 몰리다가 이후에는 이용객이 대폭 줄어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수동욱 남구청장 시절 약 4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2017년 문화관광 체험시설로 변신합니다. 울산 남구청이 동굴의 역사성도 알리고 우리 정체성 확보를 위해 150억 원을 들여 관광체험시설로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잠시 문을 닫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동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최장 60m 길이의 동굴 4개 중 3개를 연결해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5분 정도 안으로 들어가니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스케치 체험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동굴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대여해 트릭 아트 공간도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곰팡이 투성입니다. 장마철을 지나면서 동굴 내 습기를 견디지 못한 탓입니다. 이 동굴의 전체 길이는 서로 연결된 4개의 동굴을 합쳐서 180m 정도. 천천히 돌아도 20분이면 관람이 끝납니다. 태화강 동굴폐하에는 개장 직후 무료로 운영하던 2017년 7월 한 달 동안만 99,800명이 방문해 대박을 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인당 2,000원 유료로 전환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방문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7년 17만 6천 명에서 2018년과 19년 8만 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지금까지 18,000명이 찾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과 4월, 9월 석 달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초라한 기록입니다. 취재진은 태화강 동굴피아 관람객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구의원과 함께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주차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남산사 옆에 동굴피아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면이 고작 55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동굴피아 매표소와 6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남산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직접 동굴피아까지 걸어보았습니다. 인도는 바로 옆 강변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고 도로변에 있는 쉼터는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동굴 안으로 들어간 관람객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텐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굴 내 쉼터 광장은 빛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수변 광장의 분수 투명 바닥으로 인해서 돋보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돋보기 효과는 장시간 빛이 비치면 내부가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동굴의 특성인 서늘한 기운은 없어지고 오히려 더워집니다. 이 때문에 태화강 동굴피아는 동굴 안에서 에어컨으로 냉방을 해야 합니다. 태화강 동굴피아와 주변 시설 공사에는 모두 15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태화강 동굴피아 설계 변경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동굴피아가 있는 남산근린공원 수변광장 조성 사업 입찰을 받은 모 업체의 최초 계약 금액은 46억 433만 원. 그런데 4번의 설계 변경 이후 공사비가 53% 증액된 68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동굴 내부 전시 관람 시설 공사도 2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 최초 금액보다 62%, 지하 연결 도로는 11%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당초 기획 때부터 어떤 시설을 얼마나 만들지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손님은 없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화강 동굴 피하는 동굴 내부보다 동굴 밖 공사에 공사비 70%가 투입되었습니다. 남산 근린공원 폭포를 만들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태화강 산책로를 지하 통로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오가는 사람조차 동굴 피하가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근데 태화강 동굴 피하나 세창 냉동 개발에 모두 한 25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미리 이런 사업을 왜 미리 막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막지 못했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가요?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는 공약 사업들은 예산 승인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막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한통 속일 때가 많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